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대담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합니다. GTX B 노선 추진에 따라 부평역 상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부평 캠프마켓, 군부대 이전 등 굵직굵직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기대가 많은 부평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뭐 새해 인사도 겸하지만 지난 한 4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거든요. 예, 그동안 시간이 어떻게 느리게 가셨습니까? 빨리 가셨습니까? 네, 일단 새해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시간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3년 6개월 이상 지나갔는데 근데 하루하루는 사실은 그렇게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좀 더디다고 오히려 느꼈는데 일정도 많고 많은 분들 만나고 하다 보면 하루가 빽빽하게 채워져서 길게 느껴졌는데 이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많이 있었는데 구민들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 부평 발전에 초석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민선 7기를 시작하시면서 취임 때 부평에 새로운 10년을 만들겠다, 준비하겠다 발언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조금씩 진척이 있었던가요? 네, 10년을 예. 새롭게 이제 시작하고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은 시작됐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뭐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굴포천 복원 사업, 도시재생 11번가 사업, 그리고 이제 부평이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 캠프마켓이라든가 삼보급단 부지가 이제 활용 가능하게 됐고 또 1113 공병단 부대도 그렇고 또 교통 인프라도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앞으로 들어서게 될 GTX B 노선이 예타 통과가 됐고 또 7호선은 상곡역이 개통하면서 상곡 청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트램 부평에서 연안부두까지 가는 트램도 건설하기로 지금 계획이 다 마련돼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은 앞으로 부평의 2020년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걸 착실하게 차곡차곡 준비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만 뭐 잘했다기보단 착실히 준비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 대외적으로도 저희들이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서 매니페스토 실천 분야에서 경진대회에서는 저희들이 3년 연속 장관상도 수상을 했고, 또 갈등 관리 부분도 그렇고 삼산동 특구합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만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작년 연말에 또 자원봉사 대상에서 대통령상 수상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도와주신 부분이 있는데 예방접종센터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거기에 자원봉사 나서 주시고 이런 사례들이 토대가 돼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과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함께 해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셨는데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가는 일들이었죠. 네. 결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것이 취임 이후에 이제 재난 기간이 길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느끼신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임기 중에 2년 정도가 지금 코로나와 같이 저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모든 분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의 정책을 펴는데도 갑자기 이게 대면할 수 있는 부분이 확 축소가 되고 이제 방역 지침상 안 되게 되니까 저희들이 정책도 수정도 좀 할 필요가 있었고,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뭐 예를 들면 수출 통상 촉진단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해외 방문해서 박람회 참석하고 바이어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런 실적을 쌓는 건데, 저희들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이 부분에서도 작년에도 이제 44건에 83만 불 계약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작년에 22개 동을 전부 해서 이제 사업들을 각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정해서 이제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총회 개최가 예전에는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 주민들이 모여서 했는데 네. 그렇게가 안 되니까 온라인하고 현장 투표 분산해서 실시해서 그래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또 힘든 점들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이제 저희들이 기존 업무 외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져서 저희들이 정책 시행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잘 버텨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그 전환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 신규 확진자들이 사실 인천에서도 부평구는 뭐 인구 밀집도도 있고 서울과의 어떤 왕래 어떤 인구도 많고 확진자들이 많았거든요. 좀 진정세나 확진세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부평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통 접근성도 좋고 또 인구 유동 인구도 많고 해서 사실은 수도권에 폭증이 왔을 때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지역이라 작년 말에는 뭐 하루 확진자가 7, 80명, 뭐 100명이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저희가 일평균을 보면 한 80명대, 70명대도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36명 정도로 좀 낮아져서 지금 조금 진정세에 있다라고는 보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면 이 수가 또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역과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부평구 전체 주민의 87% 이상, 약 42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또 추가 접종도 지금 한 44%, 21만 명이 완료하고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방역과 백신 접종 이거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이게 좀 백신 접종을 또 기간을 많이 또 지나고 서비스를 하면서 보니까 부평구에서 백신 케어콜 서비스? 뭐 이것도 지금 알려진 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AI를 이용해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전화를 드려서 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렇게 가벼운 뭐 발열이라든가 통증 이런 것도 이제 감지를 하지만 또 심근 심낭염 그리고 혈소판 감소, 혈전증 같은 경우도 이 체크를 해서 대응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입된 배경에는 사실은 좀 빠르게 대처를 하려는 그분들한테 이상 반응이 있었을 때 빠른 대응 요령을 좀 알려드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보건소에 워낙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 경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도입을 했는데 작년 12월 말까지 약 14,500여 건을 AI가 처리를 해서 이게 전체의 한 70%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효과에 있어서는 뭐 보건소의 부담 경감도 있지만 또 그 이상 반응이 오신 분들한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코로나 위기 속에서 행정기관에서도 다양한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시고, 자 이제 좀 지역 이야기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역에 이제 골목 경제도 있고, 지역 기업들 피해도 막심하고, 구는 어떤 경제 정책을 좀 새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먼저 청년 일자리 관련된 정책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부터 구의 특화 사업으로 진행해오는 청년 창업 지원, 재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제 예비 창업자나 이제 창업한 1년 미만의 창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처음 창업할 때는 뭐 임대료 내기도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매년 8팀씩 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 한 24개 팀 지원을 했고요. 근데 이 분들 중에 꽤 매출액이 높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고용이 필요해서 부평 지역에 또 다른 청년을 또 고용하고 또 그런 다음에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이 부분 올해 좀 더 확대, 2배 정도로 확대해서
뭐 1년 미만뿐만 아니라 7년 이내에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도 좀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중에는 구청에도 청년 정책팀을 좀 신설해서 더욱더 기민하게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선정이 돼서 좀 더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2차 보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고 기존에 해오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할 생각이고요. 또 지역화폐로 활용되고 있는 인천이음 카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중에 어떤 골목 상권 활성화 위해서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작년 말에 이제 부평이 선정이 됐는데 부평역 인근의 상권들, 뭐 지하도상가하고 로타리 시장 로타리 지하상가 그리고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이 권역에 있어서 5년 동안 80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지속적으로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디지털과 엔터테인먼트가 좀 융합돼서 거기서 쇼핑도 하고 음식도 있고 또 창업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건데 지금 전문가들의 그 자문도 받고 상인회랑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제 부평구가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탈바꿈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또 기대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굴포천 복원 사업이거든요. 지금 상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또 여기에는 도시재생 사업인 뉴딜 사업, 부평 11번가 사업도 네네, 함께 맞습니다. 있어요. 자, 이 사업은 올해 어떤 모습과 과정을 보일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구간은 이제 좀 기존의 주차장으로 있던 네. 구간을 뜯어냈고 현재는 이제 하수도가 흐를 그 하수 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6m 정도 설치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되는 유지용수공 이거를 지금 한 460여 미터, 440m 정도 설치가 돼서 앞으로 그 사업 구간인 1.5km 구간 내에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올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생태하천 예. 복원 사업도 같이 될 거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게 가시적으로 뭘 하고 있구나, 생태하천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피부로 느끼실 수 있고 이 사업은 한 2024년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가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이제 가장 큰 그 앵커 시설인 혁신센터 조성하는 건데 이게 올해 이제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국토부로부터 작년에 이제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 받아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뭐 푸드 플랫폼이나 행복주택, 공공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등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서 창업,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굴포 먹거리 타운에 로봇 주차장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데 올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 같은 공간이라도 한 30% 정도 이상의 공간 활용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로봇 주차가 아니면 한 40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현재는 60면 정도 조성하려고 해서 인근에 사실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인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굴포천 공사 특정 구간의 길이까지 수치화로 말씀하시는 이제 디테일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볼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죠. 부평 미군기지 이전 아주 오래된 또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부지 이제 이용 활용에 대한
지역 어떤 수기 과정이잖아요. 네. 이제 협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뭐 저희 부평구 그리고 인천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평구에도 전에부터 부평 그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부터 시에서 같이 참여해서 시의 구상도 같이 공유하고 또 부평구 협의회나 혹은 부평구 주민들의 의견은 뭔지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이 과정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될 텐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채워지게 될지 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구민 의견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그리고 부평구가 하고자 하는 부분도 최대한 많이 반영되게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 이제 박물관도 생기나요? 뭐 언급 기사들이 있었죠. 예. 네, 저희 부평구에서 예. 지금 박물관 왜냐하면 이 장소가 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뭐 일제시대 조병창으로 활용이 됐고 또 그 이후에는 분단의 아픔을 겪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 역사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되는 컨텐츠로 저희는 그 안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좀 다른 공간과 보통 공원과의 차별성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박물관 그 타당성 검토 및 그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말에 이제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중에는 상반기에 이제 문화관광체육부의 설립 그 타당성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도 시하고 공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단순한 역사박물관이 아니죠. 지역의 아픈 또 미래 세대가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박물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관련 지역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공병부대 이전 부지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인근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쇼핑몰을 건립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검토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인근 지역 주민들 요구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재개발로 인해서 더 많은 주거 시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쇼핑을 하러 가는데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그런 요구들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사업자 선정하기 위한 공모 지침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작성 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 부지 소유자인 이제 국방부와 환경정화라든가 나머지 다른 그 현안 사항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기본 방침은 저희들은 부평 지역 발전을 위한 거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들 요구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지침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사업 제안들이 들어올 건데 그 안에 이제 쇼핑 센터, 뭐 백화점 이런 거를 건립하려는 그런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면 구에서는 이제 인근 지역의 교통 문제라든가 공원 확보 문제 또 공공 기여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 세밀하게 좀 검토하고 있다는 아직까지 뭐 말씀드립니다. 들어왔던 제안은 없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온 문의는 되게 많이 그 지역이 이제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과정이고 뭐 이렇습니다. 저희가 뭐 배제하는 용도는 거주 시설 목적으로만 들어오는 거는 지금 안 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 여러 가지 다 오픈된 상태에서 제안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아까 그런 점 고려해서 결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지 분야 이야기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평구는 또 복지 정책이 또 오랜 정책 중 중요한 부분이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복지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좀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부평구의 슬로건이 참여와 나눔, 네.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평 지역에 이 사회적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어르신,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구의 네.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민과 관이 같이 공조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만성질환 때문에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영양 결핍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영양죽 맞춤형 영양죽을 이제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이제 근골격계 질환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건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네. 한방 주치 사업으로 해서 한의사분들하고 연계해서 방문해서 또 할 수 있게 그리고 팀 기반으로 한 팀이 방문 의료 서비스 뭐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부평형 통합 돌봄 사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이제 확대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는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는데 이제 그 올해 각 동마다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그래서 우리 동 실정에 맞는 어떤 분야 취약계층이 많이 몰려 있는 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문화가 됐던 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동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또 할 거고 동도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지금 세계동 빼고는 다 신설이 돼 있는데 올해 이제 세계동이 신설되면 전동에 22개 동에 네. 이제 그 팀이 만들어지면 이제 사례 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저희가 좀 시스템을 구축해서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육 관련해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한 5개소 그리고 육아 커뮤니티인 아이사랑 꿈터도 한 2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올해 이제 작년부터 해오던 부평구 출산지원금과 더불어서 이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출산했을 때 20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도 올해 이제 시행이 되고 또 임산부들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올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부평구에는 이제 고령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부 권역에 이제 문화센터 추진도 임기 초에 말씀하신 바 있는데 문을 곧 연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뭐 올해 한 3월쯤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광급자재 철근이라든가 레미콘 업체 파업 이런 게 영향을 받고 또 동절기가 그 시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씩 지연돼서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한 6월쯤에 조금 늦어지네요.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는 뭐 예산은 한 158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총 한 3,200제곱미터 정도 공간에 이제 여가, 건강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갈 겁니다. 프로그램실에는 이제 건강 물리치료 받는 곳도 있고 뭐 코인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그리고 이제 실버 카페 그리고 요리 실습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그 공간에서 이제 추진을 할 거거든요. 노인문화센터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북 권역이 사실 좀 접근성이 취약했었는데 올해 말쯤 내년 초쯤 운영되게 될 남부체육센터랑 더불어서 그쪽 남북 권역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해 이제 부평구에서 굉장히 반가웠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법정문화도시 지정 소식 연초부터 저희가 전해 듣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것들을 표면화돼서 보진 못했어요. 이제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죠?
네,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 올해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제약도 있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한 사례를 들면 작년 말에 그 기후변화 체험관 네. 갈산동에 위치한 거기에 그 굴포 빗누리를 설치했습니다. 음. 이게 한 그 밑에 수변에 한 200여 개의 조명을 설치해서 아하. 야간 예. 경관 개선했고 근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쌀쌀한 날이었지만 거기 함께한 주민 여러분들이 매우 이제 다들 음.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이게 벌써 소문이 나서 최근에 TV 드라마 촬영지로 섭외가 네. 들어와서 그 촬영까지 마치고 제가 유시 보니까 어제가 방송 날이라 화면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꽤 아하. 예쁘게 예. 아름답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사실은 문화도시센터에서 추진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랑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 지금 문화도시 사업을 다른 부서랑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곳에서 이제 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민공모 사업으로 1월 17일부터 이제 접수 받는데 이제 주민들이 3명 이상 모여서 뭐 전시회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뭐 마술 같은 것도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지원을 하고 그런 팀을 한 25개 팀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한다라는 데 이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풍물단과 연계해서 또 활성화시키고 대중음악 복원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주민들이 어쨌든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일상에서 본인들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거고 또 지역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거를 체감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4일 오후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청자님이 어제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지난주라는 것을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대면 상황 때문에 부평 풍물대축제도 저희가 두 해나 또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갔는데요.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예. 뭐 나아진다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이게 풍물대축제는 연초부터 사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 방문 인원이 뭐 예. 70만, 80만까지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행사를 뭐 사실 3년째 못한 거죠. 그 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렇죠. 때문에 네. 못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침체돼 있는 이 심리도 좀 이런 걸 통해서 신명나게 놀아보고 구경하는 이런 자리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계획 추진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에 진행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뭐 언제 끝난다라는 이거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또 중반에는 이 계획을 뭐 또다시 비대면으로 일부 병행하면서 예. 양자를 사실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희망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거리 좀 네.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선 8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이 시점에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8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대형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또 마무리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새롭게 이제 확보된 공간에 어떤 것들을 채우느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고 또 교통 인프라도 많이 확충이 되는데 그게 부평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잘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이라든가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경제, 복지 분야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들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더 나은 부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새해 인사까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